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02%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코스닥 역시 0.3% 정도 오르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이내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매도로 165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금 또 낙폭을 점차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짚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3%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8% 내리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보합권, LG전자는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5.1%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8%, LG디스플레이가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8%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하이닉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KT가 0.2%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와 NHN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3.3%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2.7%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1%, 기아차 1%, 현대건설은 2.3%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간에도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2.3%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1.3%, 삼성 SDI가 3.1%, GS건설, 아모레퍼시픽이 나란히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는 1.1% 내리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0.6%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0.2% 오르고 있고요. 대우건설 3.5%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0.9% 오르고 있습니다. 우측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9% 급등하고 있습니다. M&A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이나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겠죠. 대우인터내셔널은 2.8% 오르고 있고요. NC소프트가 2.6%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1.4%, 강원랜드는 0.8%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는 최근에 상승세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3.5%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1.2% 내리고 있고요. LS가 0.9%, 웅진코웨이 1.2%, 대림산업이 1.5%, GS가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0.4% 오르고 있고요. LS산전이 1.3%, 현대백화점 1.6%, 제일모직 2.4% 내리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2.8%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은행이 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상황이 더 좋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9% 급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 모처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2.9%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3.2% 급등하면서 최근에 상승 랠리를 유감없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보합권이고요. 태용이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디쿠신 소재 1.3에서 1.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스가 1.3% 내리고 있고요. CJ홈쇼핑이 1.1%, 그리고 다음이 0.7%, 성광밴드가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미팜과 GS홈쇼핑은 0.5%와 0.3%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가 2.1% 급등하고 있고요. 동국SNC가 2.8% 반면에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가 1.5% 하락하고 있고요. 에이스디지텍이 1.8%, 차바이오엔이 0.9% 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던 평산이 3.7% 오늘 역시 급락하고 있고요. 유니슨이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휴맥스가 1.7%, 인터파크가 0.3% 오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0.2% 내리고 있고요. 성화이텍이 2.8%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ETI 0.4%, 덕산하이메탈이 1.4% 오르면서 LED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진소재가 1.2% 내리고 있습니다. KH바텍이 1.4%, 디지텍 시스템이 1.8% 내리고 있습니다. 크레주가 2.8%, 한국정밀기기가 3.7%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도 4.3%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코스피가 한 0.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는 코스피가 후반부에 힘을 좀 많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좀 부실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장중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간밤에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것이 증시에는 부담을 줬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 역시 지수에는 약세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는 오늘 꾸준히 유입이 됐고요. 또 일본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664선 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504로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소형주가 재조명되면서 6거래일 연속 오른 건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3포인트 오른 50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유도가 되지만 후반부 들어서 그 낙폭을 줄이거나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원인으로는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 원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개인도 역시 순매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개인들이 13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들도 92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 기관은 1,12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이 유독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익거래 매수가 오늘 비차익거래 매도를 앞서면서 1,3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75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개인이 26억 원, 기관이 138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도 역시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기계 업종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보험 업종이 2%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철강 금속 업종과 건설 업종 그리고 은행과 금융 업종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이 이틀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KBT와 에이텍, 이로온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IBK투자증권은 통신과 금융의 융합,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모바일 전자결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늘은 3D 입체 영상 관련주들이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다시 일제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LG전자가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3D TV를 조기에 출시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3D 관련주들의 재상승을 부추겼습니다. KDC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잘만테크와 아이스테이션 역시 12% 이상의 강한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대심도에 이어 지하 60m 깊이의 대규모 지하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특수건설이 6% 급등했고요. 그 밖에 홈센터와 삼목전공, 이화공영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설 호재가 나오면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신양의 아시아시멘트 등도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태산 LCD가 채무에 대한 채권단 출자 전환 소식과 함께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NNT는 100억 원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3자 배정 방식으로 15억 원 규모의 유증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공시를 통해 티타늄 제품 생산 및 판매 준비 완료를 밝혔던 배명금속은 최근 티타늄 제품의 수주와 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배명금속 역시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쪽 모두 다 상승세 속에 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 상승한 1177포인트로 오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엄격해진 은행자본금 규제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은행주의 강세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 1%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일본 증시의 상승폭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전 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가 하락 쪽으로 기울었었는데요. 다시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화물 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의 최대 해운 장비 업체인 차이나 쉽빌딩 등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는 소폭 밀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약세인데요. 미국 증시가 소폭 밀리면서 오늘 홍콩 H지수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항생지수 역시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지수는 3%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하락하는 그런 국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원 50전 상승한 1164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에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오르면서 1160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50전 상승한 1164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가 반등에 나선 영향으로 역외 세력이 달러 매수세에 나서면서 장중 환율은 1167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제한했고요. 오늘 환율은 1165원 중반선에서 등락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요.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도에 나서면서 환율 상승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40전 오른 1164원 90전에 마감됐습니다. 다른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0.1% 내리면서 166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강세입니다. 0.7% 오르면서 507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하락했네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소폭 하락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으로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주기되며 닷새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한 뒤 1660선 위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장중 매수로 돌아섰다 결국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장중 내내 이어지며 방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1포인트 하락한 1664.24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3.7포인트 오른 507.02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소폭 오른 가운데 현대차와 LG전자,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이 상승한 반면 포스코와 KB금융, 신한지주 등은 하락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에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개인은 장중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의 매도는 장중 내내 지속되며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투신을 포함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도 꾸준히 규모가 커져갔지만 지수를 상승세로 돌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이벤트 그리고 또 오늘 밤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제 미국 정부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못한 시티그룹이 구제금융 상환을 위해 신주 및 채권 발행을 통해 205억 달러의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밝히면서 8월 4일 이후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UBS 지방은행에 대한 투자의견 하향이 은행주의 동반 하락을 유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1.8% 상승한 가운데 뉴욕 제조업 지수가 전월 23.5에서 26으로 대폭 하락
하락하며 2일 예정된 FOMC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시점입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인데요. 한편 미국 11월 산업 생산은 전망치 0.5% 증가를 넘어선 0.8% 증가를 기록했고 기타 미국 최대 가전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가 노트북과 TV 등의 판매 부진 전망에 8%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FOMC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목표가 여전히 경제 회복임을 감안할 때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을 약화시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커 보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방향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인플레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 우리 시장 전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연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말 랠리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 마지막 FOMC 회의 내용에서 긴축에 대한 언급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 표현이 담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증시 조정이 유발되는가에 대한 걱정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는 있지만 큰 틀 안에서 미세 조정 가능성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는 진일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적어도 연말까지 예정된 국내외 지표들의 발표 결과 역시 소위 좋거나 나쁘지 않은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증시의 상대적 저평가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요인이 됨과 함께 외국인 미수 기조를 견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적 측면에서 지수가 단기 급등 부담의 영역권에 진입하고 있어 지수의 상승 탄력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지수보다는 종목 접근이 유리해 보이며 증권업종의 상대 강도 우위의 지속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 우리 시장 단기 급등에 따른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연동제가 실시됩니다. 재정부는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희망 근로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선에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세무조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내년 5월까지 개인별 소득과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10월까지 법인별 과세 자료 등을 종합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 추적 전담팀을 강화하고 금융재산의 조회 압류 상황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며 전문직과 의료, 음식업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 청장은 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포함한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취업자 수가 10,000명 가까이 감소하며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반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는 2,38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0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8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증가했지만 농림어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 건설, 제조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6,048건으로 전달보다 16.7%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총부채 상환 비율 확대 시행과 10월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에 비해 41.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 중 강남 3개구는 26.9%, 강북 14개구는 45.9%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로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약세로 전환돼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77제곱미터형의 경우 1,500만 원 하락한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우리 증시를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단기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코스닥, 오늘도 상승세 속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